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4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 최근 들어서 수요일 계속 출연하셨던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휴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오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드디어 KBS의 이사도 방통위가 그러니까 추천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요번에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추천이었습니다. 물론 조우석을 피해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란가요? 뭐라고 말하긴 참 그렇지만 아무튼 조우석이 만약에 다시 됐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일단 그런 수준의 진상은 일단 피했다는 거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부적격 인사로 이제 의견을 냈던 사람이 이 지금 된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방송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형철 KBS 이사 그리고 현 이사죠. 네. 그리고 이 이사분은 중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화 과정에서 몇 분이 이제 이사에서 해임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들어가신 거고요. 김경달 네오터치 포인트 대표. 이분은 네이버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김상근 현 KBS 이사장, 그리고 김영근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건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박옥희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재석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조용환 현 KBS 이사, 천영식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황우섭 전 KBS 심의실장 이렇게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어요. KBS 이사로. 네.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뭐 또 여칠 야사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건데요. 문제는 황우섭 씨예요. 이제 일단 황우섭 전 심의실장은 저희가 아주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했던 조우석 다음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2013년 KBS 재직 당시에 검열 파문을 불렀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에 KBS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룬 추정 60분이 이제 방송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때 사전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불방됐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황 전 실장이 심의가 끝난 후에도 일부 장면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도 황우섭 전 실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쌍용차 그 관련돼서 심리치유센터를 다룬 다큐멘터리 3일 그리고 추정 60분의 기자 없는 신문 한국일보의 오래된 상처편 이 두 편에 대해서 전후로 편파 심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심의실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적폐 인사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그냥 대충 끼어 앉아 있었던 분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최전선에. 네, 그랬던 분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이번에 KBS 이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어제 논평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한 분도 전국언론노조에서 그 KBS 본부에서는 다른 한 분 김영근 씨라는 분도 부적격 인사라고 해서 이분은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인데요. 뭐 네.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답답하지요? 아니 뭐 말을 해. 아니 뭐만 하지 말고. 아니 똑같이 옛날이랑 똑같네요. 뭐가 아이고 똑같진 않지. 그래도 그 조우석이 조우석이 빠졌잖아. 아이, 조우석과 그 명지대 누구예요? 갑자기 왜 이름 생각 안 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치던 그런 완전 정말 황당한 그런 물론 그 사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인지 몰랐죠. 근데 아무튼 요번에는 물론 지금 이 황우섭 씨도 뭐 만만치 않은데요. 아무튼간에 답답하긴 해요. 부적격 인사 뭐 제보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그냥 꽂아버리는데. 그리고 방통위에서 지금 여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추천만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받아주면요. 사실은 민주당 추천도 받아준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누군가가 추천을 한 사람들도 사실 적절치 않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KBS 이사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물론 자기 정당 사람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네. 추천을 할 때 자신들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성향을 관철시킬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발 이 공영방송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KBS면 KBS의 그 역할에 맞는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 그런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사람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요. 대충 자기가 아는 사람, 느닷없이 그냥 툭툭 추천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뭐 일단은 추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런 거 법에도 없고 네. 규칙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자가 지금 2분밖에 11분 중에서 2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역운동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역성을 강조하냐면은 특히 KBS, MBC는 전국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출신들이 나와야 어떤 지역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애정이 깊어서 그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을 갖춘 지역에서 언론 운동을 하거나 네. 지역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사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네. 지방대 교수라고 다 지역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같이 호흡하시는 그런 분들, 지역 언론에 막 자문도 해주시고 이런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추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선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지방대 교수가 한두 분 있긴 한데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서 언론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지역 방송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정치권하고. 예, 그냥 서울에서 주로 놀아줘야 이게 뭐가 되는 서울에서 지금 정치인들과. 맞아. 예, 그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안 바뀌네요. 네, 안 바뀝니다. 그럼 EBS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되면? EBS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또 시작이야 또.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튼 너무 이 자리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자리에 관행과 이런 자리를 꽂아놓고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보내기만 추천만 하면 다 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정말 중단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유, 진짜. 왜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은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뇌까리는 언론학자들이 있다. 최저임금 케이스를 보라. 자영업자들 부추기는 보도를 보라. 세월호 참사 재판 결과 보도를 보라. 부동산 관련 보도를 보라. 재벌 감싸기 보도를 보라.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과장하는 보도를 보라. 일본 경제, 아베 정부를 칭송하며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정부 비판으로 이끌어가는 저 끈질김을 보라. 끝까지 한반도 평화에 어깃장을 놓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전의를 보라.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뉘앙스를 보라. 왜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박근혜가 1년 전쯤 청와대에 있었다. 한국민은 이명박에 당하고 또 박근혜를 뽑았다. 왜 아직도 조중동이냐고? 한가한 소리들 하고 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여기 조중동의 대표 저격수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민언연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조중동을, 그 종편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민언연의 회원이 되는 순간 회원 역시 조중동의 저격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92-0181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방송 무엇으로 하려고 하냐면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을 이미 이 보도를 보는 순간부터 결정을 했죠. 마음의 결정을. 바로 지난 23일 목요일 날 발표했던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22일 수요일 날 나왔던 방송이에요. 근데 저희가 수요일 날 방심이 안건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딱 듣자마자 아이고 이거 참 김강일 씨가 우리 TV조선을 날리는 그 트리거가 될라나 이런 생각. 그동안에 우리는 엉뚱한데 귀를 기울였군. 그러면서 그동안 김미선 기자에게 엄청나게 네. 이제 공을 들였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데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김강일 씨가 한 수를 지금 놔주신 것 같다. 그냥 방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우리 합니다. 레이더가 다 그쪽에 가 있으니까. 네. 자, 이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안건은요, 김강일의 신통방통 8월 22일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력하는 사건을 다룬 그 방송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종편 프로그램들에서 왜 이렇게 성폭행 사건을 많이 다루죠? 네, 흥미있잖아요. 일단은 성폭행 그러면 사람들은 혹해서 듣는 그러니까 비분관계를 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또 이렇게 관심이 가서 듣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건조하게 보도해야지 되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거죠. 그런데 이 방송이 한마디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가해자 측 입장을 인터뷰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백한 2차 피해를 주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건 자체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채널A가 20일에 단독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20여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인 70에서 80대의 남성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여성이 네. 이제 2004년이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14년 예, 전이네요. 한참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인이 돼서 돌아왔다나 뭐 이렇게 그 말로?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7명이 지금 현재 검거돼서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 제가 말했잖아. 20여 가구도 되지 않는데 70에서 80대 남성 할아버지들이 7명이나 지금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네 전체죠, 뭐 사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뭐 대략 엮여 있는 지금 이런 황당한 사건, 정말 황당하다기보다는 끔찍한 사건이죠. 정말 영화로 하면 막 으스스한 정말 끔찍한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TV조선이 신통방통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황당해요. 일단은 제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인터뷰를 마을 주민 2명을 해요.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남성의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성은 아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지 손주딸 같은 걸 잘못된 거지 라고 분명하게 혼내주는 여성의 목소리예요.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지 손주딸 같은 거 잘못된 거지. 그런데 한 남성은요 뭐라고 하냐면 노인들이 속은 것 같아. 노인들이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 뭐 임신 자국 돼버려.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랬는데 그게 임신이 덜컥 돼버렸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난 처음에는 빨리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노인이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노인들은 걔가 임신이 안 되는 애라서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걔가 임신이 돼버려서 발각이 됐다.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게 왜 노인이 속은 거야? 그 임신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성폭행하고 임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아저씨 진짜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솔직히 아무리 기자라 그래도요. 이걸 촬영하러 갔다고 해도요. 이 사람 비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슨 동등한 아까 말한 그 아주머니께서 손주딸 같은 걸 잘못된 거지 이거에 반대 의견이랍시고 이렇게 덜컥 한 거예요. 자,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드라이하게 해보면요. 이 발언은
명백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말 완벽한 2차 가해를 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장애 여성과 그 가족 모두 이 발언을 들으면 이 아저씨가 어디 구석지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린 몰랐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전국의 방송으로 이 나와. 2차 피해의 목소리가 전달됨으로써 이 장애 여성과 그 가족은 정말 모욕감을 정말 수없이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반박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그런 애한테 속았다 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런 아저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틀어주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걸 다 틀어주는 게 방송사가 아니야. 그러면 온갖 그 황당한 말, 정말 개념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방송이 그냥 다 틀어줘도 되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지네들은 이거 변명이랍시고 뭐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고치면서 정말 막 진짜 눈물이 났는데 이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사는 아저씨가 내가 아는 어떤 아저씨가 이런 소리를 했다. 그거를 이 아이와 그 가족들이 듣게 됐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방송인이 아니어도요. 이건 상식 수준에서도 이거는 내놓으면 안 되는 발언이다. 이건 옮겨서는 안 된다. 내가 들었어도 남한테 말해주면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방송심의 규정을 전혀 몰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방송인들이 이거는 신통방통 제작진 PD들 전체가 다 징계받아야 되는 수준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김강일 씨와 그 진행자 김강일 씨와 패널 최병묵 씨 모두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부적절한 게 나오면 얘네들이 잘하는 거, 아이 저건 좀 너무 나빴네 뭐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 근데 사실 그 말을 했어도 문제야.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지 말았어야 그쵸.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아예 코멘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신통방통에서 새로운 코너가 생겼대요. 속마음 셀카라는 코너인데요. 속마음 셀카? 내 속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야. 셀카처럼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가 김강일 씨가 이렇게 셀카 찍듯이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요. 이렇게 조그만 그 카메라에다가 초소형 카메라에다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자기 마음을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코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로는 속이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라도 이렇게 속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원래 앵커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진행자는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송의 불문율입니다. 제가 요즘 그 불문율을 어기고 진행자도 속마음을 툭 터놓는 속마음 셀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부라도 대신해보고 또 제 마음도 털어놓고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작할 위험한 걸 때. 굳이 왜? 그러니까 지금도 위험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옛날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요.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요,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고. 자, 이 발언에서 말한 반편이. 이거는 장애인 비하 용어입니다. 명백한 비하 용어죠. 이 사람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비하 용어입니다. 라고 말했어도 사실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죠. 예, 반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가 그냥 버젓이 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옛날 우리가 요즘 이런 비하용을 주로 어디서 많이 듣게 되냐면요. 관용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머리 장갑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런 말 할 때나 이런 말이 들어가요. 요즘 거의 언론에서 이제 안 써요. 이런 비하 용어를. 그런데 이렇게 진짜 질 떨어지는 그 단어를 쓰지 않게 된 정말 그게 그냥 시대가 뒤떨어져서 쓰지 않는 용어가 아니고 비하 용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쓰지 말자고 약속된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이런 용어를 굳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우리 이런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방송 진행자 앵커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오래된 방송인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이게 김광일이 TV조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요? 진행자였거든요. 예. 그런 전문 방송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성적 악귀, 몹쓸짓. 이 표현도 진짜 웃겨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들은 성적 악귀가 쉬워서 무슨 술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의미잖아. 술 먹고 실수하거나 아이 또 열받네. 술 먹고 실수하거나 뭔가 홀려가지고 그걸 왜 성적 악귀라 그래? 마치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한테 또다시 피해를 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악귀가 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보고서를 쓸 때 봉우 씨한테 천하대장군의 검색을 해서 청와대장군을 이런 이유로 세웠다는 마을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런 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나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게 거짓말 같지 않냐? 내가 그랬지. 객관성 위반. 난 너무 궁금해. 나는 그리고 그거를 꼭 왜 해야 되냐고 봉우 씨 늘 나한테 자주 물어봐요. 내가 그걸 물어보면 그럼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이제 보고서 고치다가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는 이런 걸 들어본 적 없는데 실제로 천하대장군을 세우는 유래 속에 성적 악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세워놓는 마을도 있나 보지. 그래서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막 찾아보더니 그런 거 없대. 어디에도 성적 악기 때문에 세워놓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그 백과사전을 다 뒤져도 왜 천하대장군을 세우느냐에 그런 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 아무튼 성적 악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몹쓸짓이라는 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몹쓸짓, 나쁜 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그 행위 자체의 악의적인 그것을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몹쓸짓 그럼 에이 몹쓸짓 이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명백한 범죄고 그냥 범죄도 아니고 정말 그 인면수심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몹쓸짓은 너무 얌전해. 그런 범죄에 붙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문제 본질을 흐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다가 김광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반편이를 예전에는 놀려먹기도 했다. 그리고 반편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장애인을 놀리고 성폭행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상적인 추억쯤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불쾌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 할아버지, 이 김광일 씨 눈에는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송인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지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물론 심의도 넣었지만은 신통 방통 자체를 폐지하고 김광일 씨는 이 방송에서 손을 떼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예, 최소한 1년은 쉬셔야 최소한 제 말은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징계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다시는 안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제작진 전원에 대한 징계가 나와야 되는. 저는 이거 뭐 주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관계자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심의를 넣을 때 사실 관계자 징계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관계자 징계를 해달라고
제가 강하게 저는 방심에다 요청, 물론 제 요청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요청 정말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그냥 놔두면요. 진짜 계속 이런 식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이 그냥 뭐 양쪽의 의견이야. 그 주민들 우리 예전에 제가 이거를 왜 화가 나냐면요. 그때 신안 때 신안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발언이 똑같이 나왔죠. 왜 여자가 밤에 술을 먹어? 라고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걸 MBN에서 그대로 보도했고요. 그때 저희가 이것도 심의를 냈었는데 그것도 문제없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성 이야기들. 특히 남자를 두둔하면서 그 사람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뭐 그건 여자가 잘못한 거, 여자가 홀린 거야. 뭐 여자가 문을 열어줬으면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말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자한테 속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낮은 인권 감수성으로 방송을 해나가는 것은 저는 사회적 해악이다. 그래서 반드시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징계는 보통 이제 경고, 주의 이런 거잖아. 근데 관계자가 반드시 이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도에서 단순히 TV조선 이 신통방통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요런 비슷한 보도를 한 경우가 다른 방송사도 있었대요. 예,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채널A에서 뒤늦게 드러난 성폭행이라는 그 8월 20일 보도에서요. 범죄 경위를 전하다가 보도 말미에 자기는 죽어도 임신시킨 짓은 안 했다는 거지.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만지는 것은 만져봤다 하더라고. 라는 자기는 죽어도 임신시킨 짓은 안 했다는 거지.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만지는 걸 만져봤다 하더라고. 가해자 아내의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것도 같은 편이잖아. 그렇죠? 근데 같은 편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 임신은 안 시켰대. 근데 걔가 하도 덤벼드니까 만지는 건 만져봤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실어주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나는 최초로 채널A가 이걸 보도했다 그래서 그래도 성폭행 굉장히 중요한 성폭행을 얘네가 단독으로 고발했구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A의 이 보도 이후에 중앙일보에서는요 제목이 더 웃겨요.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피의자 가족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8월 21일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그 아줌마 가해자 아내 그 사람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목으로 이렇게까지 뽑았다는 거는 채널A보다 더 나쁘거든요. 더 심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도들이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고 피해자 인권을 2번, 3번 짓밟는 이런 행위였기 때문에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심의는 채널A도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넣는 거는 이제 오늘 우리 시방이는 채널A가 아니고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으로 넣겠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은 제가 되게 다양한 것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객관성 위반. 객관성 이건 확실하게 위반이에요. 그래 보입니까? 아니 천하 대장군을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는 TV조선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가 말하는 오보 막말 편파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명예훼손 아까 품위유지 관련된 내용. 품위유지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품위유지에서 그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해치는 굉장히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그 막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 그 중징계가 나오면 걸리는 그 카운팅에 들어가고요. 그것 말고 방송 언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언어에서는 이런 비속어나 부적격한 그런 발언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 언어까지 얘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주의가 나오면 이거는 그 TV조선의 그 오버막말 편파 카운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2개 다 걸려야죠. 그렇죠. 객관성도 걸려야 돼요. 다 걸렸어. 왜냐면은 아직 정말 노인이 속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은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여러 가지 조항을 다 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품위유지 그리고
방송 언어, 그다음에 객관성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시면은 넓게 천지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사실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이 나쁜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거 동영상을 사실은 24일 날 저녁에 바로 만들려고 했어요. 봉우 씨한테 다 잘라라. 네. 너무 나쁘니까. 근데 이걸 돌릴 수가 없는 게 이런 나쁜 말을 내가 또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막 돌리면. 그래서 그냥 다 사실상 거의 만들어 놨었는데 영상을 제가 이제 보고서로만 그냥 유포를 하고 영상을 안 돌렸어요. 근데 저도 계속 고민이 돼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근데 어느 정도 뭐 삼성 광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삼성 광고를 내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삼성 그 갤럭시 9 그거 광고를 막 보여주면 내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죠? 그래도 네. 광고는 에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하는데 이건 너무 나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막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심의는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막 유포시켜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할 테니까 저희 민원연에 들어오셔서 많이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다스베이다를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대신에 영상만 틀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영상으로 지금 이제 좀 수정하려고 하고요. 제가 네. 오늘 출연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스베이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좀 많은 사람이 심의를 해야 방통심의위에서도 아 이거 되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심의 결과는요 늘 비슷하게 중징계예요. 그래서 그 중징계 그 퍼센테이지로는 어떻게 뭐가 이렇게 차별성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이번 사안은 한 5천 명은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진짜 너무 나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아무튼 그만둬야 돼. 방송인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TV조선과 함께 예. TV조선을 보내는 그 장본인으로 물론 이 네 번째 장본인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세 번째. 네, 세 번째에 근데 이게 진짜 문제 없으면 나오면 진짜 그러면 정말 안 돼요. 문제 없으면 안 나오겠죠, 설마. 그것까지는 제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연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동막골님께서 민원연 파이팅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공돌이님 처음 뵙는 아이디 아닌가요? 저번에 한번 쓰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고 보니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경의 삭제된 50대 자살 기사를 인용했다가 오보라는 반박이 나오니 일방적으로 기자의 주장을 가져다가 팩트체크도 없이 발언하던데 그 반박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50대 자살 보도는 자살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로 단정하던데 이거 자살보도 준칙에서 자살의 원인을 단정하지 말라는 부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원 기사를 못 봐서 인용한 성태라는 사람이 잘못 말한 건가요? 계속 언론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이거를 봉우 씨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기사 자체가 지워져 버려가지고 한경 기사가 이제 삭제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오늘 보도 등을 보면 일단은 이 50대 자살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었던 얘기죠. 그 지역에서 없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통 이렇게 자살을 하면 경찰에 신고가 돼서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고 없었던 자살을 원인은 우리가 더더욱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전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한경이 소설을 썼는데 하필 누가 자꾸 말하니까 이게 너무 부각이 돼버리니까 놀라서 지워버린 기사를 삭제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퍼가지고 네. 또 뭐 블로그에 올리고 저희 블로그 올리면서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거죠. 가짜 뉴스 퍼뜨리기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티에누님. 오늘 조선의 팩트체크라는 것은 회사에서 시비 걸고 싶은 사람들이 눈 뒤집고 덤빌 때 쓰는 방법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눈 뒤집고. 보통 이런 경우 논박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싸우자고 덤빌 때는 피해야지. 그거 다 대응하다 보면 지쳐 떨어지는 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야비함의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엔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되는데 민원녀는 그런 걸 다 잡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니 참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제는 이 PD님이 편집을 거의 포기하신 듯하다고 썼죠? 제가 네. 편집을 못했어? 아니 했는데 한계 그 정도인데 업무 활동가 예 말이 되게 편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했다가 더 어색하고 놔두면 좀 이상하게 들리고 이런 그랬어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도 있고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이게 제가 했는데 네. 아무튼 고생을 좀 너무 근데 잘 아시네.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나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근데 딱. 왜냐하면 이게 제가 편집을 하면 어쨌든 티가 나긴 나거든요. 네. 자세히 듣는 분들은. 근데 예를 들어 지난주 방송하고 이번 주 방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깔끔했는데 지금은 좀 안 깔끔하네. 이러면은 편집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 그러는구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티에노님은 늘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참여정부 때처럼 언론과 야당이 물어뜯고 흔들어 식물정부 만들고 싶어 날뛸 때는 민원연처럼 바른 소리 내주는 삼자들의 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연대 교수에게 힘을 몰아서 마치 지식인인 양 키워주는 건지 뭔지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깃다야 할 수 있는 썰도 아니고 회사 잘려서 신장개업하면 보통 그런다니 그건 그럼 급여 노동자가 줄었다는 증빙이라도 있던가. 너무 웃겨요. 사실 오히려 학위를 딴 거와 안 딴 거와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너무 웃겨. 그리고 미련곰탱님께서 그 KBS 이사 선임된 네. 거에 대해서 빠르게 어제 KBS 새노조 페북에 올라왔던데 진짜 방심이가 아니고 방통이죠. 방통이 해체되어야 될 정도 아닌가요? 화요일 후기는 이거로 대신하네요. 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본데 채널A의 김부선 인터뷰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스튜디오에 사람 데려다 놓고 사전 인터뷰한 내용만 계속 편집해서 틀어주고 있다. 생방으로 바로 물어보면 멘탈 털릴까 봐 그러나? 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작자면 절대 생방으로 안 합니다. 네. 이런 인터뷰. 근데 저희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김어준님 이 말씀 중에서 생방으로 하면 털릴까봐 이거는 생방으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JTBC에 네. 그 성폭력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도요. 저는 생방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송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좀 오히려 악용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좀 정제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인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앵무새 저널리즘에서 뭐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를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다. 그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조금 표현이 너무 날것이거나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기에는 예를 들어 성폭력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성폭력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성폭력을 성애화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다 들은 다음에 그거를 정제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방송 듣는 분에 대한 예의와 심의를 지키기 위한 심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음과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뭐 조작을 하고 막 협박을 해서 그 말은 하지 마라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거 김무선 인터뷰는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뭐 채널A나 이런 데 인터뷰는 대부분 진행자들의 발언이 좀 이상해지거나 진행자가 더 나빠지니까.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죠. 네. 아무튼 저희가 한번 그래도 볼게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는 채널A에 가서도 인터뷰를 하셨군요. 몰랐는데. 네.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제보 하겠습니다. 좋은 제보. 우리 김어준님의 제보를 봉우 씨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내일 와서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원연 아니고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민원연이라고 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저희 그 SNS.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근데 저희가 그냥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플레임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털에서는 민원연이라고만 쳐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나오는데요. SNS 같은 데서는 그냥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민원연이 또 전북민원연, 부산민원연 이렇게 또 다 아이디를 쓰고 계셔가지고요. 네. 민원연 치면 서울보다는 지역민원연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한 이름으로 쳐도 연동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